안녕하세요. 11번 김미경입니다. 저는 제가 겪은 특별한 경험인 교통사고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점에 대해 알리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중학교 때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저의 바로 앞에서 초등학생 아이와 버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순간 몸이 굳어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너무나도 자주 배웠던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19에 신고밖에 할 줄 몰랐던 제가 너무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안전교육 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교육 수업이 있을 때마다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항상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상황이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일어나니 학교에서 배우는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이런 일들이 나에겐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안전교육 등을 열심히 배워 응급처치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해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더욱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 경험입니다. 또 저에겐 충격과 깨달음 등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험은 안전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생명의 중요성과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처럼 무관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어 저에겐 더욱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식용곤충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에 관한 영상을 보고 관심이 많아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식용곤충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용곤충이란 식용이 가능한 곤충을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풍부한 식량을 얻을 수 있어 식충 풍습이 차차 사라졌기 때문에 곤충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식용곤충에 대한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식용곤충은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 전체의 18%에 달한다는 점에 대비해 그 환경적 가치가 있습니다. 가축은 전 세계 곡물의 70%를 먹어치우고 물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나무를 베어 목초지를 만들고 많은 물을 들여 생산소고기 1kg을 만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온 집안의 불을 켜둔 채 3시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이에 비해 식량 전환율이 높은 식용곤충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소보다 6배, 양보다 4배, 돼지, 닭보다는 2배 적은 사료를 필요로 하고, 동물 가축과 달리 온실가스와 음식물 쓰레기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국제곤충식품 및 사료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곤충 배양 시 음식물 쓰레기가 이용될 경우 자연스러운 순환경제 구축이 가능하며 오늘날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3분의 1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용곤충은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50년에는 인구가 95억 명이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경작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감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식용곤충은 100평의 사육시설에서 월 1톤의 곤충 생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곤충 한 마리당 수백 개의 알을 낳아 번식 능력이 좋아 한 세대가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용곤충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또 식용곤충은 공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가축보다 빠른 성장 속도와 번식 주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용곤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곤충 혐오감입니다. 곤충을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혐오감 때문에 곤충을 먹기가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곤충을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용곤충은 구하기도 쉽습니다. 마트에서 번데기를 팔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용곤충의 풍부한 영양소로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육류 섭취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으니 가끔씩이라도 식용곤충을 먹는 것도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학교에서 고기를 너무 많이 줘서 남길 때도 있는데 집에서만이라도 곤충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이고,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움직여도 도착한 곳이 실패라면 노력들은 모두 헛수고가 되지만, 제가 조금은 느릴지라도 마침내 성공에 도달하게 된다면 성공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노력들은 전부 소중한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제가 어딜 목적지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종착할 목적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스포츠카를 타고 갈지 오토바이를 타고 갈지 고민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점 및 스스로가 가진 의미는 남들과 같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성공으로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길이 겹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길을 잃어 돌고 돌아 도착하게 되었든 지름길을 찾아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든지 간에 쏟아부은 노력들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중간중간에 제가 방향을 바꿔 실패로 향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3분 말하기 민고원 주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가치관, 좌우명, 특별한 경험 중 가치관으로 선택하였으며, 어렸을 때 중요한 일들, 사소한 일들을 미루다가 제출하면서 기한을 놓쳐 후회하거나 잠을 안 자고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몸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습관은 안 좋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미루는 습관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 가치관을 선정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가치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완벽하게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해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입니다. 이 생각은 많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일지 몰라도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과제를 낸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부지런하게 일을 끝낸 후 노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일을 미루다가 기한이 임박하였을 때 벼락치기로 과제를 끝내고 제출하면 시간 내에 아슬아슬하지만 제출했다는 성취감과 뿌듯함, 동시에 이렇게 한참을 놀고 나서 하루 남았을 때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딱 맞춰 과제를 제출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때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과 저번에 이렇게 놀아도 제 시간에 과제를 제출했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조금씩 녹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지런하면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편안하게 안정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렇게 안정된 휴식을 취한다면 몸이 회복을 함으로써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할 일을 미룬다면 계속해서 쉬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직 안 끝내고서 놀고 있다는 죄책감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몸 또는 정신 둘 중 하나가, 아니 어쩌면 몸과 정신 둘 다 조금씩 무너져 간다고 생각하기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아니면 적어도 부지런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저는 제 가치관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지를 작성하며 평소 내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가치관의 정의가 뭐였지?
내 가치관은 뭘까? 등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내 인생에 하나의 이정표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나의 가치관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해야겠다고 느꼈으며, 나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2반 14분 민고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승자강이란 좌우명을 3분 말하기 주제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중학교 때 친구가 나에게 조언했던 내용 중 도움이 되었던 내용과 비슷한 좌우명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이 좌우명을 알게 되고 나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버릇이 없어지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승자강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승자강이란 좌우명을 알기 전까지는 학교나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친구들보다 낮은 내 점수를 비교하면서 많이 위축되었고, 그나마 자신 있던 과목도 자신이 없어지면서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내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나아지지 않고 나만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부터 나는 남들이 아닌 내 자신과 경쟁하면서 내가 힘들지 않고 내 실력을 올리며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승자강이란 좌우명을 알게 되고 내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는 버릇이 없어지고 남들보다 내 점수가 낮아도 위축되지 않고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잘하자 라는 마음이 크게 들어서 전보다 힘들지 않게 되었다. 또 예전에는 평균 90점 맞기처럼 뚜렷하지 않는 목표였다면 지금은 지난 시험보다 원점수 5점 이상 올리기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좌우명을 알게 되고 내가 학교나 학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 또 비교하는 버릇을 버리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자승자강의 뜻처럼 내가 나를 이기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내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자승자강을 좌우명으로 정했다. 3분 말하기 1학년 2반 16번 박정현. 저의 3분 말하기 주제는 협동과 배려입니다. 주제 선정 동기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게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워야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학교에서는 시험 점수로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떨어지는 내신 성적 문제, 사회에 나가서는 실업 문제, 취업 문제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하느라 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 많은 경쟁을 합니다. 역사는 양육강식에 의해 발전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경쟁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쟁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경쟁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한쪽이 희생당함으로 얻어지는 부작용이지 절대 선은 아닙니다. 이렇듯 경쟁을 하다 보면 패배자, 낙오자, 실패자, 고통받는 자가 필연으로 생겨납니다. 많은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고 배려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할 것이고, 없으면은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경쟁사회가 아닌 협동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낀 점 및 스스로의 의미로는 평소에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3분 말하기 준비를 하면서 내가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동과 마음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박혜원입니다. 저는 제 좌우명인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과거 중학교 체육 수행평가 시간에 깨달았던 좌우명인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라는 말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또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얘기하는 것을 통해 저를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에 공감하여 이미 실행하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누군가는 너무 시시한 말이라며 그저 그런 말로 치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옛날에는 노력을 하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치부하여 중요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학교 때 체육 수행평가를 하면서 노력에 관한 말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육 수행평가를 위해 배구 리시브를 배웠던 날, 다른 아이들은 곧잘 하던 리시브를 저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를 마음속으로 새기며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저는 결국 리시브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배구 게임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는 누구나 노력하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저는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를 제 좌우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좌우명은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고 저의 자존감도 올려주었습니다. 이런 좌우명에 따라 여러 일들에 착실히 행동하고 노력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 순간 성장하며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에 새긴 좌우명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3분 말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실수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한 번 실수한 일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세상은 열심히보단 잘해야 더 능력을 인정받는 시대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많은 것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잘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해야 한다고. 나는 지금도 잘하지 못하지만 중학생 때 역사 과목을 특히 정말 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역사 시험을 보던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다른 과목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역사책만 계속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리 계속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앞부분만 반복하여 보았고 뒷부분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는 이때까지 시험을 보면서 처음 보는 점수였다. 역사책만 계속 바라보았지만 뒷부분은 보지도 못하고 앞부분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으며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역사에 모든 시간을 쏟았기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시험 평균 점수가 정말 낮게 나왔다. 결과를 보았을 때 나는 굉장히 충격받았고, 아, 나의 공부 방법이 이게 아니구나. 나 지금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 때에는 우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정말 많이 복습하면서 공부하였고, 그 과목들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된 후 시험을 보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역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였다. 그 결과 2학기 때에는 1학기 때보다 시험 점수 평균이 20점 이상이나 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나는 1학기 때 실수를 했기에 2학기 때 점수가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수를 함으로써 나의 실수는 무엇이었으며 내가 실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려는 자세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과제를 할 때 실수를 하는 친구 또는 친구가 도전하려고 하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괜찮아, 실수해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건네주게 되는 것 같다. 실수 속에서 얻는 많은 배움들이 있으며 실수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경험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다. 앞으로 나와 만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싶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여고 1학년 2반 19반 송예원입니다. 제가 선정한 3번 스피치 주제는 하지 말라고 해. 신경 안 쓰면 안 할 거야. 과연 어린아이들에게 옳은 해결책일까? 입니다. 주제만 듣는다면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흔히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야. 신경 안 쓰면 걔도 안 할 거야. 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해. 너가 정확히 얘기 안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어. 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장래희망은 유치원 선생님이어서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되살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본다면 나중에 면접에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나 꿈을 이뤘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놀림을 받을 때 어른들에게 바라는 해결 방법은 그 아이가 다시는 내게 이런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말 말고는 달리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신경을 써줄 수도 없을 뿐더러 매번 어른들에게 의지해서 상황을 해결한다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습관이 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은 조금 무책임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저런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 아이와 어른들에게 모두 좋은 해결 방법은 과연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말이에요. 아이가 바라는 점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어른이 바라는 점은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문제의 장본인들을 데리고 어른과 함께 왜 그랬는지,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지 등을 얘기하며 서로를 이해해서 상황 해결하기입니다. 이때 저와 같이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인 경우에는 같이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른이 양쪽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게 전해준 뒤 마지막에 다 같이 만나 얘기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김아연 작가님의 왜 나는 매일 아이에게 미안할까? 라는 책의 내용을 담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놀림당할 때 현명하게 돕는 방법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얻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아이에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지 묻고 같이 해결 방법 찾기입니다. 여기서 해결 방법을 정한 후 어른이 할 일은 매일 어땠는지 묻고 매번 응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블로그의 내용 중 제가 새삼스럽지만 깨달음을 얻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상심리학자인 토머스 고든이 말했던 부모란 마땅히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에게 속하는 문제의 경우에도 부모가 개입해서 해결하려 들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유는 저도 이 글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경우 아이가 목을 가누지 못했을 때부터 돌봤는데 그 시기에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 습관이 아이가 자라서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되면 부모와 아이에게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입장인 어른은 아이가 자라면 조금씩 원래 아이의 책임이었던 일을 넘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님이 언제까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 신경 안 쓰면 안 할 거야. 라는 말은 아직 길을 잘 모르는 아이에게 옳은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위와 같은 방법을 행하는 게 아이가 성장하는 데 보다 더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성강이 스치듯 휙 떠올랐던 내용인데 깊이 생각해보면서 글을 쓰니 생각보다 너무 본격적이 되어서 끝맺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활동의 경험과 내용이 미래의 대학생활이나 면접을 볼 때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봉사활동을 하게 되거나 제 꿈을 이룬다면 이 글을 떠올리고 생각했던 방법들을 적용하면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혼자서 이런 글을 써보면서 미래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주제는 나의 좌우명, 인생은 생방이야, 재방송은 없어 입니다. 인생은 생방이야, 재방송은 없어 라는 이 문구가 제 좌우명이 되게 된 이유는 시험 기간에 공부 자극을 받기 위해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공부 자극 글귀나 영상을 찾아보던 도중에 이 문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보고 읽자마자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고 제가 그동안 이 말을 잊고 지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이 문구를 저의 좌우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TV 프로그램처럼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고 다시 촬영하거나 방송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본이나 리허설, 정지 버튼 같은 것도 없죠.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좌우명을 정하게 된 이유에서도 그렇고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고 공부하지도 않고 친구들과 놀거나 아이돌에만 관심이 있었을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정말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놀았을까? 진작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정말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와 다퉜을 때 감정에 북받쳐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에는 감정에 너무 북받쳐 있어서 친구에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제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다투고 난 후에 후회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할 걸. 너무 심하게 말했나? 애초에 싸울 일을 만들지 말걸 이라고 생각했죠. 그 이후에 친구와 저는 서로 다시 만나서 서로 서운한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을 말하고 사과하여 그 친구와는 화해를 하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공들여서 했던 일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든 일이나 공부에서든 삶을 살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TV 생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은 종종 실수를 하곤 하죠. 그러나 재미있게 혹은 유연하고 책임있게 그 실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일들을 우리가 직접 책임있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 더 성장하여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남은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재방송은 없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그 실수를 하더라도 책임있게 마무리하는 게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